그렇게 끈질긴 추격과 기다림 끝에 와, 눈이 너무 깊어. 우리는 야생을 만났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우리는 촬영을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고 그 삶은 치열하며 때론 감동적이었죠. 야생을 찾아 우리 또한 야생이 되었던 200일. 그 뜨거운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산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이 세상 어디에나 그들이 숨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오늘이 영하 17도라 그러더라고요. 아우, 잘 내리자마자 발시럽더라고. 관심만 가지면 꽤 자주 그들의 흔적을 볼 수 있죠. 저 나무에도 흔적이 있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내 우와. 이럴 줄 완전 이 나무에서 이 진흙 목욕을 하고 완전 여기에, 야, 엄청나네. 이 큰 나무가 얼마나 비벼된지 나무가 와. 여봐, 여봐, 봐봐. 여봐, 멧돼지 털. 어? 멧돼지 털 있잖아요. 털 있네요. 이제 털 잘 보시네요. 그게 보여요? 좀 예, 색깔, 털 끝에 색깔 다른 게 보이죠, 저거? 어. 지금 여기 멧돼지 털. 칼라도 또 있겠죠. 그치, 갈래. 여기 다 지금 멧돼지 털이 진흙 목욕을 좋아하는 멧돼지. 물이 흐르는 땅을 파서 목욕탕을 만듭니다. 한 번 파두면 누구나 어느 계절이든 상관없이 이용하는 공중 목욕탕이죠. 얘가 짬뿌텨서 비비진 않을 거란 말이야. 어? 굳이. 네. 예. 그러니까 큰 게 여기서 하면서 비빈다는 거죠. 와. 가려움은 물론 털에 붙은 진드기나 기생충을 털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멧돼지가 정말 무섭더라고. 진짜 5m 앞에서 딱 봤는데, 쟤네가 마음 먹고 밀고 들어오면은, 그 위력이 한 200kg 정도 되는 멧돼지가 돌진해 오면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관찰에 성공했던 멧돼지는 운이 좋게도 이제 멧돼지 물이어가지고 10마리가 넘었어요. 예. 대가족이지. 예, 대가족이죠. 가까이서 그것도 거리를 주는 데에서 운 좋게 관찰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김구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가족 관계를 볼 수 있어서 예, 그게 재밌었던 것 같고. 돼지하면 좀 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먹을 것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어미는 절대로 먹을 것보다는 새끼들이 먹을 동안에 딱 경계 근무를 딱 서는 모습 볼 때 엄마는 멧돼지든 어떤 멧돼지이기 전에 쟤는 엄마구나. 멧돼지는 예민해서 경계심이 강합니다. 새끼들은 먹어도 좋다는 어미의 신호를 받고 나서야 먹이를 먹죠. 저쪽에서 무슨 뭐 멧돼지가 나타났다 하지 갑자기 엽사분들은 팍 해서 사라졌지. 개들은 왕 지면서 사라지지. 야, 이게 무슨 뭔 일이 벌어진 건가 막 움직이는데도. 멧돼지 수렵 현장은 긴박했습니다. 엽사들은 야생만큼이나 날렵합니다. 촬영팀이 엽사들을 놓친 사이 엽사 2명이 흥분한 멧돼지의 공격을 받은 아찔한 상황이 있었죠. 다쳤어요? 조금요, 조금. 멧돼지도 다치셨어요? 네, 나도 받치고 카메라 찍다가 물렸대요. 나는 피했는데 저쪽 1차도 피해가지고 팔만 부딪혔는데 쟤는 여기서 이제 계속 촬영하고 있다가 저 총으로 촬영하고 있다가 덤보살이 못 피하면 이제 여기 살짝 물렸어요. 밀렸어요? 네, 살짝. 그 멧돼지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와서 인간 사이에 내려와서 막 도심을 달릴 때는 얘는 일찍 경험하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야.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막 그 모습 보면서 참 좀 마음이 또 안타깝기도 하더라고. 이제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돼서 수렵기가 민가에 피해를 끼치면은 바로 사살이 되고 또 피해주는 애들 또 있잖아요. 살쾡이. 가축. 살쾡이. 어제 저녁에는 이쪽 닭장을 들고 친 건데 예. 이게 잡아놓은 거예요. 아, 이거 거의 먹지를 안 했어요. 그냥 예, 일단 오대산 자락의 삼산마을은 겨우내 살쾡이와 전쟁 중이었죠. 크게 상처도 안 내고 얘네들이 다 잡아놔요 그냥. 이 살쾡이 한 마리가 들어가면 닭들이 물려서 죽는 경우 있지만 닭들이 놀래서 자기들끼리 막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깔아뭉기고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죽는 닭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살쾡이는 밤마다 닭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매일 밤 닭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새벽 3시 반에까지 안 들어오니까 정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건. 네. 100% 그러니까 3일 연속 들어왔다고 해서 연락에 제보를 받고 내려와서 이게 100%다. 그러고 와서 카메라를 쭉 사놓으니까 안 오는 안 거예요. 나, 안 나. 네. 나한테 그랬거든요. 살쾡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닭장 곳곳에 20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밤을 지나 새벽이 오도록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나한테 장담을 했거든요. 살쾡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살쾡이의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고 근데 1시간, 2시간 새벽 때 되는데 얼굴이 이렇게 당황한 모습으로 서치 들고 이렇게 살쾡이 얘가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지? 가서 봐. 살쾡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다큐멘터리 이거 야생동물은 50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다큐멘터리 너무 힘들어요. 한 달 뒤에 다시 농장을 찾아갔죠. 지금 이 닭은 그냥 물어만 놓은 거고 여기 이 닭도 뺏겨갖고 목만 잘라 먹고 갖고 그게 지금 이쪽으로 밤새도록 여기를 뚫어가지고 철조망을 뚫고서 넘어 들어온 거예요 일로. 이 철망을 뚫은 거예요? 철망을 이걸 뚫은 거예요 지금. 나도 그 현장을 가봤죠. 가보니까 이건 천문이다. 본인이 뚫어놓은 산 쪽이야 알아서 들어오기도 은폐가 좋고 그리고 3마리를 잡아놓은 거 하나도 안 먹고 왔으니까 와 이거는 이제 100%다 이거. 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또 수많은 카메라를 또 달았죠. 네. 이번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농장 안팎으로 관찰 카메라 30대를 설치했죠. 그날 밤 녀석이 정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전날 뚫어놓은 구멍을 진입로로 삼았죠. 낌새를 눈치챈 닭들이 숨었지만 살쾡이의 레이더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뭐야? 또 있어. 2마리네. 또 있어. 예. 와, 살쾡이 또 있어. 얘 이거 2마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닭장 안에 있는 녀석은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저 잡았어. 닭 잡았어, 닭. 네, 목이죠. 목을 보시면 돼요. 압력을 송곳니를 박아가지고 질식할 때까지 지그시 누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물고 간다, 물고 가. 어우, 닭이 좀 이번에 좀 큰가 본데요? 그걸 물고 올라가네. 지금 주체를 못했잖아요, 지금 한 마리를. 이쪽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지 못하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네. 이때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 뒤로 다 물고 나가는 쪽으로 한 마리가 또 가는데? 나가려다 흠칫 놀라는 살쾡이. 두 야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 안에 있던 살쾡이가 등을 보입니다. 저기서 보니까 얘가 놓고 지금 붕 뛰었어. 두 야생은 초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난 언젠가 기선제압에 이미 성공한 듯한 이 녀석. 오늘은 눈빛 하나로 먹잇감을 가로챕니다. 뺐어. 네. 거기에서 이제 농장 주인인 고강석 씨는 그 살쾡이가 와서 닭을 잡고 해도 살쾡이를 그렇게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찍는다 그랬을 때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이게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에 나타났다 알려줘요. 네. 그리고 같이 그걸 즐겨요. 살쾡이가 와가지고 본인이 소중하게 길러놓은 닭을 잡을 때 짜릿함을 느껴. 우와 잡았어 뭐 이렇게. 들어왔어. 그분은 다큐 찍을 때 다큐 찍는 분으로 변하더라고. 그분도 자기 닭인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한참 닭이 이렇게 살쾡이한테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뭐니 내 닭이 죽었네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살쾡이에게 추운 겨울에 살쾡이가 먹이가 없어서 내려올 때 어느 정도는 살쾡이 몫을 어느 정도는 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생나무구나. 기생 식물이네. 그들의 집은 눈 덮인 이 산속에 있죠. 그 기용사리 옆에 청소모 둥지 있어요. 정말. 저기. 네. 야. 저희 6화째 청소모 둥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청설모를 하면서 청설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기 전에는 그냥 위에 야생동물? 위에 야생동물이다. 뭘 다람쥐도 잡아먹고 뭔가 좀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쁘다라고 생각한 내가 나쁜 거야. 숲의 저축왕 청설모. 밤, 잣, 호두, 상수리 등 주로 나무의 종자를 먹는 청설모는 가을에 열매가 연글면 부지런히 주워다 저장을 하죠. 주로 나무 밑에 2-3cm 깊이로 흙을 파고 먹이를 묻은 뒤 꾹꾹 눌러 감춥니다. 이 곡간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까치죠. 청설모가 먹이를 묻고 가면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들어 뒤집니다. 못 말리는 얌체죠. 그리고 잣 까는 기술이 머신이죠, 머신. 대단해. 네.
마치 무슨 뭐 이 무슨 탈곡기 가지고 별을 네. 이렇게 예? 뭐 머신이에요, 진짜 기계같이. 기계처럼 까더라고. 우리는 숲속에 시식회를 열기도 했었죠. 밤, 잣, 가래를 푸짐하게 차려놓고 어떤 먹이를 가장 좋아하나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아 지금 청설모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네, 보시죠. 어떤 거를 먼저? 잣을 먹네, 잣을. 예. 바로 먹네, 거기서. 네, 지금 잣을 저기서 예, 먹고 있어요. 잣을 바로 거기서 먹고 있네요. 와 움직이지 않고 예. 잣은 지방이 많고 까기도 편해 청설모가 가장 좋아합니다. 유독 발달된 앞니로 껍질을 톡 까서 구석구석 야무지게 훑어먹죠. 그래서 사람들은 숲에 가서 자세히 관찰을 안 하다 보니까 청설모는 여기저기 많을 거야 생각했는데 정말로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어떤 이제 야생동물 연구하시는 분은 소나무 솔잎 솔잎파리 때문에 그 수간 주사를 놓잖아요. 그게 굉장한 맹독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설모가 주로 먹는 게 숲에서는 잣이 아니라 솔방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유전자 계통에 아마 정자수가 줄었거나, 네, 아니 문제가 생겼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추정을 분들이 하는 사람이 예. 있다는 예. 청설모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천적이 뭐예요? 천적은 이제 그 숲에서 주로 활동하는 참매가 있고요. 참매도 있고 참매가 있고 담비가 있죠. 담비. 네. 담비. 아 담비는 청설모만큼이나 나무에서 잘 타기 때문에 그리고 담비가 의외로 그 육식성이 강해서 웬만한 고라니 종 자기보다 뭐 한 2배 정도 이상 되는 동물도 이렇게 잡아서 공격해서 먹고 그러는 거니까. 네, 협동 공격을 하거든요. 예. 네. 집단 생활을 하는 담비는 사냥도 함께합니다. 보통 2마리 이상이 사방에서 달려들어 먹잇감을 한 곳으로 몰아잡죠. 몸 길이 50cm 내외로 덩치는 그리 크지 않지만 나무를 잘 타고 달리기도 잘해 사냥 능력이 뛰어납니다. 살쾡이와 함께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자기 몸무게의 3배 이상 되는 고라니도 능숙하게 사냥합니다. 그 색깔이 또 너무나 멋있어서 네. 색깔이 이 야생동물에서 나오는 그 색깔 치고는 지나치게 화려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담비는 그 움직임 같은 경우도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진짜 멋쟁이인 것 같아요. 멋쟁이. 야생동물의 멋. 네. 예. 나무타기의 명수. 그리고 뭐 진짜 뭐 보기 정말 힘든. 네. 네. 또 미식가죠. 잡식성인 담비는 산에서 나는 열매도 좋아합니다. 철따라, 버찌, 오디, 으름, 다래 같은 제철 과일을 따서 먹죠. 추운 날에도 열매가 남아있는 감은 겨울철 별식입니다. 단맛을 워낙 좋아해서 밀고, 꿀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후각이 발달한 담비는 사람들이 산속에 놓은 벌통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한 번 그 냄새를 맡고 나면 그냥은 못 지나치죠. 집요하게 들여다보다 마침내 벌집 한 판을 드러내고 맙니다. 오늘은 꿀 같은 달콤한 하루가 되겠네요. 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달가슴곰 촬영한다고 저희가 카메라 이제 한 20대 가까이 센서 카메라를 지리산에 네. 설치를 해놓고 한 달 정도 관찰해보니까 담비가 지켰잖아요. 맞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랬다고요.
뭐야, 담비 아니야? 아니 되게 나무를 타는 게 되게 멋있게 찍혔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담비를 하면서 예. 그 고라니가 죽어 있는 곳에다가 센서 카메라를 달았었는데 담비는 안 찍히고 살쾡이만 계속 찍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쾡이가 턱하니 고라니를 차지하고 있으니 담비가 올 리가 있나요? 눈치 없는 살쾡이 때문에 담비 촬영에 애를 먹었습니다. 네, 살쾡이 네. 이놈은 우리한테 왔으면은 엄청난 대접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담비 팀에서 그렇게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곰을 찍으려고 그러면 담비가 지키고 담비를 찍으려고 그러면 살쾡이가 지키고 살쾡이 지키고. 살쾡이를 찍으려고 하면 수달이 찍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천수만에서 네, 그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맞아요. 예. 뜻밖의 수달도 물론 반갑긴 했었죠. 멧돼지를 촬영하러 태백산에 갔을 땐 일부러 찾으려면 그렇게 안 보이던 오소리 굴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오소리 그때 우리 센서캠 충주에 설치한 거에 오소리가 동면 들어가러 준비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근데 지금 걔는 지금 이제 동면 중이거든요 지금도. 걔 그 형님이 설치하신 거 보면은 낙엽들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쓸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겨우내 덮을 낙엽 이불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들어가는 오소리. 동명글 반경 10m 이내의 낙엽을 다 끌어모으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 장면이 이렇게 생생하게 촬영된 건 참 드문 일이었죠. 숲에 있는 족제과 동물이 담비거든요. 근데 담비가 수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습이. 네네네. 좀 이렇게 길고 쪽제비가 보니까 다 그 모양 그런 모양이거든요. 네. 그 수달도 정말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봄 여름 시즌에 그 수달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제가 연재 씨랑 같이 다녔어요. 예. 우리 저 교석 PD가 이렇게 하루 종일 다녀가지고 2초 봤잖아요. 2초. 네. 예. 2, 3초 정도. 2, 3초 봤잖아요. 네네. 이런 데 수달이 있어요? 이렇게 참 작년 봄 제작진을 참 힘들게 했던 야생이 바로 수달이었습니다. 수달 발자국이에요. 그럼 이거는 얼마 안 된 거겠네. 저런 바위 같은데 네. 뒤편에가 지금은 밝으니까 저쪽으로 숨어가지고 잘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히 7초 봤습니다. 7초. 그 여름에 수달이 새끼를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네.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수달의 촬영의 최적기는 겨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많이 찍을 수도 있었고. 그걸 알았으면 여름에 수달 찍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러게 미쳤죠. 참 변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강에서 진짜 수달이 쫙 나타났다가 그리고 고기도 잡아먹고 딱 쉬면서 쫙 마치 수달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나 찍으러 왔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줄게 라는 느낌으로 쫙.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났던 수달. 그들은 지리산 자락의 강에서 여러 마리가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곳곳에 위치한 바위가 이들의 쉼터. 넓고 평평해 몸을 말리기 쉬운 데다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안성맞춤인 공간입니다. 멸종 위기의 수달이지만 자연의 품 안에서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흐뭇한 경험이었죠. 그 배 안에 이제 선실에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나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마치 선장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장면 엄청 귀엽더라고요. 거제도의 수달은 사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항구 주변을 활보한다는 이 녀석들은 밤이면 어부의 고기통에 손을 댑니다. 야생에서 힘들게 사냥을 해온 녀석들에게 이 통은 꺼내도 동나지 않는 매혹적인 보물상자입니다. 그 맛에 전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뚜껑까지도 탁 열어서 그뚝 거기에 뭐 고기가 이제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후각이 대단한 거죠. 야생의 삶은 살아남기 위해 먹고 먹히는 과정입니다. 먹어야 산다는 생명체 본연의 욕망에 충실한 각자의 투쟁이기도 하죠. 얘는 진짜 눈물이 다 깨작대질 않네. 아이고 배고파. 우리도 야생의 일부로서 먹고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괜찮은데. 이 집 군만두는 좀 촉촉하네요. 그 어떤 악재 속에서도 밥을 구했고 열심히 날랐습니다. 아이, 덮밥을 해오려니까. 살이면 어떻게 뭐라고. 끓여야 되는 거야? 별의별 식량이 다 동원됐죠. 지금 밥을 하는 정도네. 한치 앞은 몰라도 밥을 먹을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전투식량 먹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수증기가 차가지고 네. 그 안에 전투식량 거의 약간 밀폐된 구조처럼 돼 있어가지고 약간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모락모락 나서. 그래서 이 화면 보니까 공간이 요만한데 거기에 연기가 막 나는데 그래도 저 혼자 먹었으면 슬펐을 거예요. 전투식량이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 저희 집에 한 20개인데 갖다 드릴까요? 드세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걸 왜 날 줘요? 이렇게 산 속에서 이렇게 불을 사용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서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하늘에서도 야생을 만났었죠. 몽골에서 3,000km를 날아온 독수리는 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와, 저렇게 큰 게 나르는구나.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독수리한테. 한 2m가 되니까 날개 길이가. 냉동 중에 제일 크죠. 몸 길이 1m, 날개 길이 3m에 이르는 대형 조류 독수리. 전 세계에 있는 독수리 2만 마리 중 약 2,000마리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납니다. 사실 독수리는 이제 벌처라고 해서 청소부, 죽은 사체를 먹는 청소부여서 외국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이글이랑 벌처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데 한국말에서는 검독수리랑 독수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헷갈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탁 산에서 잡아치는 그 개체랑 그 종이랑 헷갈려 하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청소부로서의 모습과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자. 사냥을 못하는 독수리가 우리나라에 오는 건 먹이 때문입니다. 20년 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먹이를 주기 시작하자 약하고 어린 독수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독수리 박제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거기 국제 선배님이 이제 액션 카메라 설치를 했고
또 다음에는 흙 모양으로 위장을 한 흙캠을 준비했죠. 흙캠, 흙카메라. 그래서 그거를 고라니 사체를 놔두고 로드킬된 고라니 사체를 놔두고 그 앞에 2개를 설치를 했는데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독수리를 가까이에서 촬영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카메라를 단 독수리 모형을 준비했죠. 카메라에 흙을 덮어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독수리들의 식사 시간.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자 위장 카메라가 발에 채입니다. 급기야 들통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먹는 거 아니거든? 결국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크기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부리를 이렇게 탁 건드려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 딱. 근데 한 5초 지났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살피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잡았더니 막 뜯는 거예요. 진짜? 예. 또 죽은 줄 알고. 마지막 보루였던 독수리 모형 카메라. 한 녀석이 다정하게 뽀뽀를 하는가 싶더니 물어뜯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근접 촬영 2종 세트는 결국 이렇게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멧돼지 편에는 제가 구한 모형이 조금 컸어요, 약간. 그리고 그러니까 멧돼지들이 그 모형을 보고 약간 경계를 하더라고요. 가까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좀 더 들였으면 애들이 적응을 해서 왔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한 7m, 8m까지는 왔는데 그 앞으로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해서 또 통편집이 됐죠. 매해 겨울 울산을 찾아오는 10만 마리 떼까마귀 떼의 장관도 담았었죠. 이때도 아찔한 실패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떼까마귀의 군무를 새의 시선으로 촬영하기 위해 우리는 사다리차를 타고 상공으로 오르기로 했습니다. 새들이 놀라지 않도록 무려 1시간에 걸쳐 위장막도 설치했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떼까마귀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5시 한 7분 정도 됐어요. 이거 보여. 그래서 이제 올라갑시다! 라고 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차가 안 움직여. 추운 날씨 탓이었을까요? 사다리차가 꿈쩍을 안 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애초에 안 올라갔잖아요. 올려놓고 안 움직이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끔찍하더라고요. 결국 다음 날 제 도전 끝에 40m 상공에서 떼까마귀 떼를 맞을 수 있었죠. 처음 계획보다 10m 더 올라간 높이였습니다. 잠자러 들어가는 시간이 딱 10분밖에 안 돼요. 10만 마리가 모여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야,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작은 몸집, 약하기 때문에 날개를 맞대야 했던 약자들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자연의 질서. 그것은 경이로움을 넘어 숙여남으로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이 됐습니다. 그 지금의 저기 이제 촬영하고 계신 이창현 감독님이 보름 동안이나 거기서 매일 빠짐없이 찍었어요. 매일 빠짐없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진 형님이랑 딱 가서 이제 촬영한 당일 안 보였잖아. 보름 동안 내가 촬영 들어가니까 누수리가 사냥을 안 해.
10월부터 단 한 달만 우리나라에 머무는 철새 물수리. 남대천의 물수리를 찍기 위해 우리는 강 한가운데서 잠복을 했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보름 동안 내내 보였다던 물수리가 이날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첫날은 그럴 수 있겠다. 둘째 날은 틀림없다 이건. 왜냐하면 쟤도 배고플 테니까 다음 날은. 그래서 다음 날은 꼭 될 거야 하고 네, 또 앉았죠 그 자리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물수리를 못 봤어요. 수리수리 물수리라고 바다에. 예, 저기 물수리가 사냥하는 장면을 근접 촬영을 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카메라를 5대를 달았었거든요. 방송에는 소개되지 못했지만 수리수리 물수리오는 제작팀의 야심작이었죠. 물수리가 나타나면 아주 가까이서 사냥하는 그 순간을 수중까지 입체적으로 담아낼 계획이었습니다. 아, 그 물수리가 물수리를 위해서 제작했는데 물수리가 안 나타나. 네. 네. 그래서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저. 8일 후 우리는 포항 형산강으로 갔습니다. 오, 왔어. 그곳에서 마침내 물수리를 볼 수 있었죠. 들어간다. 오! 야, 잡았어. 이야. 상공에서 비행하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최대 시속 130km로 수지 강하하는 물수리. 100m 상공에서도 사냥감을 알아보는 탁월한 시력을 갖고 있죠. 오직 물고기만을 노려 물고기 킬러라고도 불립니다. 바람의 이 역방향을 딱 찍었다가 쭉 한 바퀴 돌다가 쭉 그래서 눈도 물쓰기처럼 생겼죠, 눈이. 그때가 물개 타고 쭉 그래서 쫙 찍어서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물소리가 고기를 차서 나가는 거는 전투기가 미사일을 달고 가듯이 이런 거죠. 물고기는 얼마나 황당해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서 갑자기 자기가 물속에 있던 애가 갑자기 하늘을 날고 있으니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하늘에서 물속까지 때로는 잠수도 불사하는 사냥꾼. 갈고리 모양의 발톱에 한 번 걸리면 벗어날 방법이란 없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물고기 폭격기 물수리였습니다. 지난 봄 새싹이 돋을 때 시작됐던 우리의 여정은 낙엽이 지고 눈이 쌓여가는 동안 계속됐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많았죠. 너무 이게 가파른데요, 근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보건기술원 팀도 거기에 동면굴포에 동면하고 있는 곰이 1년 전에 있다는 걸 알고 1년 전에 갔다가 거기 접근을 못한 거예요. 너무 가팔라서 접근이 쉽지는 않은데 앞에서라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리산이 워낙 산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국진 선배님이 다치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죠. 곰처럼 네 발로 기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발을 한번 헛디자 돌이킬 수 없었죠. 정강이 큰일 났겠네. 이게 진짜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 느낌이 난 그 순간은 뭐냐면 여기서 다리가 부러졌으면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온 공간이. 여기서 다리가 부러지면은 이 내려갈 방법이 크네. 여기 올라오는데도 거의 네 발로 해가지고 막 70도, 80도로 올라왔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이걸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 생각했는데 다행히 다리가 안 부러지고 여기가 이제 다행히 부러지지 않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피야. 이 상처가 여기 한 달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상처가. 그 좀 얘기가 사람 다치고 심각한 얘기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아, 네, 참나. 네, 참. 아유. 아니, 뭐야. 참 얘기 물어봐야 될 게 뭔데,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아, 나 이거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눈만 계속 뜨고 뭐를 이거 생각하는 거 맞죠? 귀신이네요. 아니. 예, 찍혀요. 찍혀요? 예, 이렇게 했다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고생은 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곰을 찍기 위한 센서캠 중 2대는 제가 위치를 잡아 설치했는데요. 먼지가 되고. 오! 아니, 다람쥐죠? 뭐죠? 뭐지? 10번 시도해도 한 번 성공하기 어렵다는 곰 촬영에 성공한 겁니다. 지선에서 아니 그 진짜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우리나라 이제 곰을 연구하는 팀이 한 팀이 있잖아요. 곰 보건팀. 거기서도 엄청 놀라더라고. 내가 곰이다. 난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센서캠을 딱 제가 확신한 거죠. 아무리 곰이 직접 힘들다 그래도 여기입니다. 내가 단언하지 않았어요? 단언했어요. 단언했죠. 네. 찍혔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완전 운빨이네요. 곰 촬영에선 운이 괜찮았습니다. 바위 더미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곰. 구멍에선 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벌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곰의 집념을 막지 못합니다. 녀석이 누린 것은 석청. 사람도 먹기 힘든 귀한 꿀이죠. 단맛을 좋아하는 반달가슴곰은 꿀을 특히 좋아해서 아주 작은 벌의 날개 소리만 듣고도 꿀을 찾아 나설 정도입니다. 다큐멘터리는 1%의 확률을 갖고 도전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우리는 촬영을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위험했던 촬영이 산양 촬영이었어요. 사냥이 사는 곳은 산비탈 낭떠러지 위입니다. 주로 해발 600m 이상 암벽지대에 서식하죠. 오우야. 그 낙엽 밟으면 미끄러워요. 그러니까요. 죽을 뻔했어요. 잡을 게 없어요. 눈이 쌓였어요. 바위 하나 있어요. 바위에서 이렇게 해서 한 발만 미끄러지면 100m 밑으로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거예요. 겨울 눈 쌓인 산으로 사냥을 만나러 가는 길은 순간순간 아찔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사도 가파른 데다 미끄러워서 직립보행이란 불가능했죠. 야생에서는 네 발이라고 생각해요. 네 발. 맞아요. 예, 우리가 두 발이라고 생각하면
이럴 때 인간이란 참 별게 아니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사냥은 다릅니다. 비탈길을 펄짝펄짝 뛰고 마치 평지처럼 자유자재로 오르내립니다. 사냥이 이런 곳에 사는 이유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이제는 사냥이 거기 안 살아도 되거든요. 네. 호랑이 표범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늑대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려와도 되는데 내려와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되거든요.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험한 길을 더듬어 가장 극한 지대에 산다는 사냥을 만났습니다. 200만 년 전 모습이 그대로여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우는 야생. 멸종의 위기를 딛고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자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생태 초보의 컨셉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생태 사실은- 중급이에요, 고급이에요?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 전문가분들이 고급이고 뭐 중급은 된다고 봐야지 나도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죠. 야생동물을 완벽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 네. 알아가는 과정인데 와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1% 알아가는 과정 같아요. 처음엔 야생을 찾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질수록 그것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사는 곳은 달라도 먹고 자고 사랑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 숙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야생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살 수 있어? 이 먹이가 없는 곳에서 이 상황에서? 근데 살고 있더란 말이죠. 잘 버텨라. 그리고 이 추위에서도 제발 잘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잘 버티고 잘 살아. 곧 봄이 오니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아니면 약해서인가? 메인캠 하나 둘. 둘, 셋. 에이, 셋. 진짜요? 와.